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라고 틈만 나면 수도 없이 말했는데요. 왜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쯤 부자가 되어 있어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털리고 물갈이가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사실 주식시장은 정직한 곳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겉으로야 뭔가 대단하고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온갖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이라는 거죠.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분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이는 카드로 게임을 할 멍청이는 없기 때문이죠. 8년 전인가 아주 잘 나가던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리고 수십 개나 되는 장밋빛 리서치 보고서들이 이를 대변했죠. 하지만 생산하던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가짜라는 식약처의 발표와 함께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너무 오래전이라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리서치 보고서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리서치 보고서를 일단 보류하거나 그냥 취소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근데 거기다가 기존 목표가 10만원 유지와 함께 매수 의견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악재로 인해서 하한가까지 갔는데 말입니다. 말이 되나요? 적어도 중립이나 비중 축소가 아니면 매도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당시 미심쩍고 당황스러웠는데요. 결국 9만원이나 하던 주가는 몇 년간의 조정을 거쳐서 1,000원 안팎으로 하락하더니만 거래 정지까지 됐었는데요. 그 리서치 보고서를 믿고 매수했거나 매도 안 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대체 그 리서치 보고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직 주식시장에서 믿어야 할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경험과 반성을 통한 깨달음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하죠. 그런 것이 없다면 주식시장에서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뇌동매매를 하다가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는 거죠. 단타 10년 만에 다 털린 저처럼 말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 입문은 깡통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과 반성을 통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절대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죠. 그런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겠다는 건 탐욕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들은 매매 비법만 알면 금방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무척 회의적입니다. 단순히 주식 투자가 매매 비법만을 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매매 비법을 터득한다고 한들 경험과 반성을 통한 깨달음이 없다면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에 휩쓸려 뇌동매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매매 비법만으로는 얼마 못 가서 한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매초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만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윳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조정을 할 때마다 심리적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곧 써야 할 돈이나 빚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할 겁니다. 당연히 조그만 조정에도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죠. 이런 주식 투자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잠깐 먹고 나와야지 같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털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력인데 정말 좋은 주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닥에서 처음부터 상한가로 말아 올리며 동네방네 소문을 낼까요? 아니면 조용히 바닥에서 똥값에 매집을 할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엄청난 호재이거나 고점에서 물량을 처분할 일이 아니라면 굳이 상한가로 말아 올리며 시끌벅적하게 소문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사실 호재성 공시나 뉴스 그리고 상한가는 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똥파리들만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이 고점에서 나타나는 신호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매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처분하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똥파리들을 끌어들일 당근을 필요로 하죠. 그게 바로 호재성 공시나 뉴스 그리고 상한가 같은 겁니다. 일종의 마케팅이며 광고죠.
왜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겠습니까?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주식이라고 다를까요? 정말 오랫동안 헤쳐먹을 주식이라면 굳이 동네방네 소문을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작업하기 귀찮기만 할 테니까요. 따라서 정말 좋은 주식들은 조용하다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있었나 할 정도로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락도 미미할 정도로 움직임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호재성 공시나 뉴스가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죠. 당연히 상한가는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똥파리들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재미없고 시시하거든요. 이런 주식들이 가늘고 길게 오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헤쳐먹고 싶을 정도로 좋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들도 고점에 다다르면 온갖 호재성 공시나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상승폭과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죠. 또한 갑자기 상한가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마케팅과 광고를 하는 겁니다. 똥파리들을 꼬이게 한 다음 고점에서 대량의 매물을 털려는 수작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발 이럴 때 매수하고 고점에 물려서 장기 투자한다고 설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식들이 다시 안정을 찾으려면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고점에 물린 똥파리들의 물량을 매수해줄 세력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 똥파리들끼리 싸우다 지쳐서 못 견디고 똥값에 던지고 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왜 괜히 비싸게 매수해주나요? 가만히 놔두면 똥값에 주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시간에 세력들은 바닥에 있는 다른 주식들을 작업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번갈아가며 헤쳐먹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별거 없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와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평지나 평야의 씨앗을 심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나고 화끈한 불기둥 포르노쇼의 유혹에 넘어가면 털릴 확률만 높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대부분이 마케팅이며 광고일 뿐이니까요. 마케팅과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물건을 비싸게 팔아쳐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좋다고 똥파리처럼 달라붙으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시시하고 지루하며 조용한 곳에 씨앗을 심고 기다렸다가 왁자지껄 불기둥 포르노쇼 파티를 할 때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하듯 주식 투자 또한 아이러니고 모순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학창시절 공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낮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죠. 그 당시는 무조건 대학은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무척 강했었는데요. 지방대나 전문대조차 경쟁률이 엄청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 억지로 공부하는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학력이 고졸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밑바닥을 전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 뿐이었죠. 그에 대한 대가조차 정말 형편없었고요. 제가 그런 사회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아니요. 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살아온 제 자신을 탓했을 뿐입니다. 항상 내가 못났기 때문이라며 제 자신을 자책했죠. 그리고 학창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려고 그러냐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전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학교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소질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형식적으로 학교야 다니겠지만 공부는 아예 때려치울 겁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고물을 줍던가 새벽에 신문을 배달해서 번 돈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방의 평당 몇천 원짜리 땅을 사 모을 겁니다. 동시에 주말에는 강남에 있는 복덕방을 찾아가 청소나 잔심부름을 하며 부동산 투자 지식을 습득할 겁니다. 전 30살이 넘어서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소질이 없는 제가 그들을 따라잡는다는 건 미친 짓일 뿐입니다. 그들은 학교 공부 자체가 재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만 될 뿐이죠. 그들은 그런 저를 들러리 삼아서 돋보일 수 있으니 공부가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습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각자 타고난 소질이 다른데 왜 관심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 학교 공부에 천금과 같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요? 그래도 어쨌든 예전에는 대학만 나오면 괜찮은 직장에 취업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서울 대학 몇 개를 빼면 단순히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쉽게 취업이 되나요?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영부영 어떻게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봐야 돈 낭비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기다 남들이 아니 어학연수나 유학을 갔다 온다고 달라질 것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냥 헛짓거리라고 봅니다. 그런 곳에 쓸 돈과 시간이 있다면 다 때려치우고 자신이 잘하는 것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학문적 지식의 탐구를 목적으로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취업하려고 대학 가는 거 아닌가요? 결국 막말로 돈 때문에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봐야 경쟁력이 있나요? 그렇다고 제가 그저 그런 대학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저 그런 대학도 못 나온 고졸이니까요. 단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공부에 관심도 없고 못하면서 남들 가니까 어떻게 되겠지라며 그저 그런 대학을 어영부영 다니고 어학연수나 유학을 갔다 와봐야 웬만해서는 취업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단순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부자들은 벌써 20년 전부터 자녀들이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 현지에서 조기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괜찮은 취업 자리는 채용 공고를 내기 전부터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다 비공개나 수시 채용 방식으로 아름아름 취업하는 경우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실력으로는 괜찮은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제가 알바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알바를 구했죠. 거짓말 안 하고 괜찮은 알바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하기 싫은 고만고만한 알바뿐이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같은 알바를 하는 대학생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 선배들로부터 되물림되던 아주 편하고 좋은 알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알바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알았죠. 괜찮고 좋은 알바 자리는 굳이 구인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알바 자리조차 이런데 하물며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는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괜히 돈 버리고 시간 낭비해 가며 억지로 그저 그런 대학을 다니고 어학연수나 유학을 해봐야 대부분 답은 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이 미친 개소리로 들리나요? 전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밑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직접 배웠습니다. 이제 대학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야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려면 대학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온갖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대학처럼 비싼 등록금과 그 밖에 부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취업도 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로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대학을 졸업했다고 예전처럼 무작정 취업이 되는 시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제 대학을 다닌다는 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이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녀가 공부에 관심도 많고 소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대학을 보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나마 돈 걱정 없이 사는 분들이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녀의 적성을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장점에 집중해야지 약점에 집중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와 재테크 공부나 시키세요. 그 웃기지도 않는 문법 위주의 영어와 어렵고 짜증만 나는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요? 써먹지도 못하는 지식이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자녀에게 가르쳐주세요. 그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들은 사회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은 사실 이용만 당하기 좋은 것들이죠. 그 지식들로는 사회에서 바보가 되기 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나 당하고 노예처럼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닐까요? 정작 왜 학교에서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줄인데 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의 농간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자녀가 공부에 관심도 없고 소질이 없다면
억지로 대학에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돈 낭비와 시간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만 커지는 거죠. 없는 형편의 부자들의 자녀들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대학을 졸업까지 평균 8천만 원 내외의 돈이 든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 돈을 저평가된 수십 개의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나중에 자녀의 유용한 종잣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알바를 하든 아무데나 일단 취업을 하는 거죠. 20대 초반의 나이면 웬만하면 어디서나 환영일 겁니다. 그렇게 먼저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대학을 안 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4년이라는 시간을 번 겁니다. 취업 재수 시기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5년에서 6년의 시간을 번 거죠. 어차피 요즘 같은 때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에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는 공부를 해서 어떻게 어영부영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왔다고 한들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등골만 빠지는 거죠. 펩새가 황새를 따라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입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